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온비드 공매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특히 이제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검색하는 요령, 그리고 압류재산 공매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에 온비드 입력하고 클릭하면 온비드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부동산, 동산, 기타 자산, 정부 재산 정보 공개, 입찰 이용 안내 다양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다양한 유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도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동산, 기타 자산, 부동산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것, 동산 수의 계약.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입찰을 하지 않고 어찌 보면 조건만 맞으면 선착순으로 가서 계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검색하는 것도 있고요. 온비드 자산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대지, 단독주택, 자동차, 상가, 불용품, 임야. 불용품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공공기관 등에서 필요한 자동차가 있었다. 그래서 그 자동차, 관용 자동차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다. 그런 것을 불용품이라고 이해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여기 보면 다양한 또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전부 다 클릭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밑에 하단에 보면 동영상 매뉴얼, 온비드 이용 설명서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온비드 사이트를 활용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온비드 사이트, 특히 이제 부동산, 물건 검색. 여기 보시면 처분 방식에 나는 매각하는 거 사고 싶다. 그럼 낙찰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반면에 나는 임대, 대부하는 걸 낙찰받고 싶다. 그러면 요것들은 내가 나중에 낙찰을 받게 되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찰 기간에 조건식을 좀 두고요. 그 다음에 용도, 주거용에서 나는 아파트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 나는 서울시에 있는 압류재산을 한번 확인하고 싶다. 검색, 클릭하시면 어렵지 않게로 볼 수 있죠. 시스템도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서초구에 또 어디에, 용산에 또 어디에 이렇게 이제 물건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물건들을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보면 된다. 그 중에 저는 이제 서초동에 어떤 한 아파트를 확인하고 싶다. 여기 보니까 처분 방식 매각, 압류재산. 요거는 이제 잠실세무서. 아마 체납자가 국세를 못 낸다 봅니다. 감정가는 15억인데 요번 최저가는 한 13억 정도.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입찰 버튼이 있잖아요. 입찰 버튼이 있다는 얘기는 현재 이 입찰 기간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 이제 압류재산 공매는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근데 제가 만약에 요거를 캡처를 목요일 날 떴다. 또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입찰 버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 버튼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입찰 기간이어서 입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하단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건 세부 정보. 그래서 항상 감정 평가서를 다운받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명도는 나중에 이제 매수자가 낙찰받고 점유자하고 협의하시면 되고 안 되면 이제 인도 소송에서 차후에 강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감정 평가서를 항상 깔끔하게 읽어보는 습관을 갖는다. 자, 여러분 감정 평가서. 그래서 감정 평가 금액이 한 15억 3천만 원. 다만 요 기준은 언제냐? 2025년 2월 17일 기준으로 15억 3천. 만약에 요 기준 시점부터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떴다. 그러면 지금의 시세는 17 또는 20억 할 수도 있고요. 이 시점으로부터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다. 그러면 지금 시세는 한 13, 11억 할 수도 있다. 다만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국토부 실거래가와 현장에 가서 중개사무소 한 세 군데를 들러서 시세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입지는 2호선, 3호선 교대역에서 또는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이 정도면은 한 10분, 15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여러분 임장을 자주 많이 해보자. 다만 이제 단지는 나홀로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모든 것은 현장 가서 체크하자. 여러분 보니까 판상형의 아파트네요. 그죠? 판상형의 아파트. 우리가 이제 타워형의 아파트, 판상형의 아파트. 판상형의 아파트가 훨씬 더 선호도는 좋다. 아파트의 외관.
깔끔해 보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압류재산에 대한 정보를 이제 확인하고요. 여기 임차인 김모 씨가 8억 5천만 원 임차 보증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었다. 그 임차인이 이제 경매로 치면 배당 요구, 배분 요구를 한 것으로 보여서 배당을 다 받는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겠다. 더불어서 여러분 입찰 정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입찰기일이 7일 이내 남았을 때 공매재산 명세서, 경매로 치면 매각물건 명세서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요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자. 여러분 통상 압류재산 공매 매각 절차는 입찰 시간이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그러니까 뭐 화요일 날 밤 10시, 수요일 날 새벽 1시 다 입찰이 가능하고요. 통상 이제 목요일 날 오전 11시 개찰이 되고 개찰 다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매각 결정. 그리고 매각 결정 후에 낙찰 대금이 3천만 원 미만은 7일, 3천만 원 이상이면 잔대금 납부 기일은 30일을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공매재산 명세서가 있죠? 예, 그걸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관리번호가 이제 사건 번호 똑같은 거죠. 배분 요구 종기일자, 경매로 치면 배당 요구 종기일, 공매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자, 중요한 것은 임차인, 선순위죠. 말소기준 권리보다 빨리 있으니까 배분 요구를 했네요. 배분 요구 종기일 전에 했으니까 배당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타 유의사항에 보면 어쨌거나 여기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최저가로 낙찰을 받는다면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국세를 압류하잖아요. 그럼 금액이 막 8,300만 원 높아요. 반면에 지방세들은 세금이 얼마 안 됩니다. 300만 원, 100만 원, 400만 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통상은 그렇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압류재산 공매 물건을 내가 입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입찰 버튼 클릭하고 입찰 정보 확인 및 준수 규칙 동의. 그래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본인의 입찰자 컨디션 기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정 사항을 개인 정보에 반영합니다. 클릭. 그다음에 동의함 클릭, 공고문 확인, 내용 클릭, 전문 보기, 동의합니다. 클릭, 다음 단계.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렵지는 않고요. 최저가는 13억 7,700이니까 저는 14억 3천만 원. 이 금액 이상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보증금 계산하면 어쨌거나 최저가의 10%, 납부 총액 확인하기 하면 1억 3,770만 원, 최저가의 10%, 현금. 자, 신한은행, 그다음에 이제 신한은행 환불계좌 추가, 신한은행 전자송달. 그렇게 하시고 클릭 입찰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요 체크리스트. 예, 여기 보시면 입찰 공고에서 낙찰까지 모든 절차는 이용 기간과 판단에 근거한 행위임을 알고 있습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입찰 금액 등 모든 입찰 정보는 정확히 입력했습니까? 체크해 주고 전부 다 체크해서 동의. 그러면 이제 인증서 선택. 요걸 하든지 요걸 하든지 해서 입찰 보증금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온비드 공매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압류재산 공매 물건 설명, 그리고 입찰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꼭 한번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